여러분 혹시 고교 학점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고등학교 학생도 대학생들처럼 본인이 원하는 강의를 스스로 선택해서 학점을 따는 제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1호 교육공약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이 제도를 2022년에 전체 고등학교에 부분 도입하고요. 2025년에는요. 전면 시행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어놨습니다. 고교 학점제 궁금합니다. 이게 뭔지 또 어떻게 시행되는지 또 문제는 없는지 오늘 이슈에서는 이 부분을 조목조목 짚어보려고 합니다.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의 김성천 교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소장을 맡아 계시죠? 네. 또 그리고 고교 학점제란 무엇인가 이 책도 쓰셨죠? 예,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알겠네요. 자, 일단은 저는 그냥 제가 이해하는 거는 고교 학점제라고 하니까 대학생들처럼 고등학생도 반이 정해진 게 아니고 선생님을 찾아가는, 강의하고 수업을 찾아가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예전에 학창 시절에 네. 그 고1 때, 문과 가요, 이과 가요 그럴 때 네. 기준이 뭐였을까요? 수학이요. 저 수학 맞습니다. 못해서 문과 갔습니다. 맞습니다. 예. 수학 잘하면 이과 가고요. 못하면 문과 이런 식으로 진로 선택을 했죠. 네. 어느 고등학교를 가든 교육 과정이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비슷했어요. 거의 예. 붕어빵 교육 과정이라고 봐도 되는데요. 고교 학점제는 이제 진로와 흥미, 수준에 따라서 다양한 교과목을 배울 수 있는 네. 시스템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현재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졸업을 정하고 있어요. 이제 학점이라는 것들은 최소한의 성취 기준에 도달해야 학점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기성복 교육 과정이었는데 네. 이제 맞춤형 교육 과정으로 전환을 하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이해가 될 듯 말 듯 그 상황인데, 그럼 지금 고등학교 수업이 교실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만약 고교 학점제가 정착이 되면 수업의 장소, 형태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교과목을 다 개설하면 되거든요. 그럼 그런데 좋죠. 예컨대 네. 스페인어를 나는 배우고 싶은데 우리 학교에 스페인어를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교과목 개설이 안 됐었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공동교육 과정이라고 해서 A 고등학교에서 예컨대 연극이라는 교과목을 개설하고 네. B 고등학교에서 영화라는 교과목을 개설하면 학생들이 다른 학교에 가서도 수업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또 학교별로 이제 교육 과정을 예컨대 외국어, 과학, 예체능 등으로 이제 교육 과정을 특화시키면 지역 내에서 아이들이 이제 학점을 교류할 수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예. 또 지금은 1학년은 무조건 1학년끼리 수업을 듣고 2학년은 2학년끼리 수업을 듣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뭐 1, 2, 3학년 학생들이 그 교과에 따라서는 같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어떤 상상력이 새로워질 수 있겠다. 완전 다른, 저희가 상상하지 못했던, 저희 학창 시절 때는 색다른 어떤 개념의 어떤 학교인데 이미 이런 게 지금 시행이 일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공약 1호로 했다면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엄청. 예, 그렇죠. 예.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공부 아무리 잘했던 애들도 사실은 진로를 잘못 잡아서 마음고생하는 친구들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많이 봤어요, 저는. 그만큼 이제 진로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진로 교육이라는 게 뭐 체험 활동 한번 갔다 와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네. 결국 수업과 교육 과정을 통해서 진로를 만나야 하는 거죠. 본인이 체험하고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직접. 그래서 이제 수업을 통해서 어떤 역량을 길러 나가야 되는데 이런 이제 고교 학점제는 사실 진로를 아주 고려한 진로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가치를 담고 있다. 또 하나는 꼭 자사고나 특목고에 가지 않아도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사실 자신의 진로를 고려한 교과목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일반고가 슬럼화돼 있다 이런 얘기도 듣지 않습니까? 네. 그 일반고를 살릴 수 있는 좋은 정책이다. 한마디로 표준화 획일화된 교육 과정이 아니라 개별 맞춤형 교육으로 가야 된다라는 시대 정신에 좀 부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 들어보니까 상당히 획기적인 어떤 창의적인 그런 교육 정책 같은데요. 그러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 수나 수업 수가 지금보다는 상당히 늘어날 것 같아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뭐 국문과를 나는 앞으로 가길 원한다. 작가가 되길 원한다. 이런 친구가 뭐 지금까지는 뭐 다 수학도 해야 되거든요. 심화 수학부터 상당히 고급 수학까지 올라갔던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굳이 그런 것보다는 뭐 국어나 문예나 인문학을 더 들을 수가 있겠죠. 그게 낫겠죠, 오히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선택 개념이 사실은 없었는데 앞으로 이제 교과목이 되게 다양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교교 학점제가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저는 뭐 교과목이 다양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예. 책임 교육 관점에서도 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때의 책임은 학생과 학교 양쪽 모두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은요, 고등학생이 자기 이름을 한자로 못 써도 구구단을 못해도 출석 일수만 맞추면 졸업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상당히 허술한 시스템인 예.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학점제는 그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도달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도와줘야 되는 거죠. 네. 이런 시스템이 같이 작동을 되는 거고요. 학생들도 일단 그 과목을 선택했으면 그 최소한의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 고등학교의 어떤 생활 문법이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학점을 못 따게 되면 졸업도 못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이제 앞으로 그 미수 예방을 위한 어떤 학교의 노력들이 상당히 좀 고민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예방 프로그램이 있거나 상담을 해야 한다라든지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요. 뭐 대체 이수 프로그램이라든지 재이수 프로그램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겠죠. 근데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다 좋아 보이긴 한데 이게 학생들의 꿈이 다양하잖아요. 저희 아들만 해도 중학생인데 프로 게이머가 꿈이에요.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게임을 뭐 가르쳐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듣고 싶은 과목이 천차만별인데 이 학교가 그 요구를 맞출 수가 있을까요? 또 게임 같은 거는 또 불가능한 건데. 예, 가장 큰 고민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고교학점제도 사실은 일종의 규모의 경제가 작동을 하고 있다 규모의 보니까 경제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작은 학교나 농촌 학교는 좀 쉽지 어려운 않죠. 거 아니냐 이제 예.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제 현행 학교 시스템을 보다 유연화해야 된다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교육 과정을 보면은 모든 학생들이 들어야 하는 공통 교육 과정이라는 게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일반 선택 교과가 있고 좀 심화된 영역이죠. 그리고 진로나 이런 걸 고려한 교양이나 진로 교과가 있는데 네. 이 교양이나 진로 교과의 경우에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뭐 대학이라든지 전문기관 이런 데를 앞으로 학점제로 인정을 해줘서 학생들이 찾아가거나 아니면 강사들이 오는 개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아하, 그런 것도 되네요. 예, 그리고 이제 온라인 교육 과정을 통해서 양방향 교육 과정들을 이제 지역 단위에서 만들어 낸다고 하면 네. 꼭 개별 학교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을 극복할 수는 있다. 예, 이렇게 볼수 다양하게 시골에 있다 하더라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그래서 앞으로 건데. 이제 교육지원청 예. 같은 데에서 교사 풀을 좀 전문가 풀을 좀 확보하거나 그렇죠. 학교 교육 과정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또 실행되어야 합니다. 지금 고교 학점제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학교가 꽤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지금 현재 2018년도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예. 연구학교가 102개, 선도학교가 242개니까 약 예. 한 344개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많네요. 한 전국에 한 2,300개의 고등학교가 있는 정도면 예. 생각보다 이게 지금 빨리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도에 이 연구학교를 운영해 본 결과 교당 평균 7개 이상 과목들이 증가했다고 해요. 좋네요. 근데 이게 이제 시작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1학년의 경우에는 공통교과 때문에 사실 선택폭을 많이 넓히지 못했는데 그렇죠. 이제 2학년, 3학년들이 올라가는 2단계로 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교과목들이 열려질 거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 교육교 학점을 해서 했다 그러면 저는 수학, 물리, 화학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도 수학 때문에 헤맸던 그런 학창 시절을 그렇군요. 지냈습니다. 저랑 똑같네요. 자, 이 실제 경험해 본 학생들은 좋다고 하던가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뭐 교육과정 평가회나 교육부에서도 관련된 연구를 지금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연구학교 만족도가 뭐 학생들의 경우에는 거의 70% 가까이 그 정도입니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게 2학년, 3학년까지 올라간다라고 보면 예. 훨씬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됩니다. 또 한 가지 좀 걱정해야 되는 게 교사 입장이나 학교 입장에서는 준비할 게 많아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교과니까요. 예, 앞으로 이제 학생들의 진로를 또 예. 파악해야 되고 수요 조사도 해야 되고 관련 교과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나 강사를 또 확보해야 합니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예전에 한 과목만 가르쳤으면 됐는데 네. 이제 두세 과목까지도 가르쳐야 되는 그렇죠.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다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되는 이런 고민들이 현재로서는 현실적인 고민인데 충분히 우리 선생님들의 역량으로는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풀어갈 수 있다. 네, 수요일에 마련한 이슈 정부가 2022년에 시작하는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슈 오늘은 한국교연대학교 김성천 교수님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교육부가 지금 2022년 전체 고등학교에 부분 도입하고 2025년에 전면 시행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내놨는데 2022년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3년 후거든요. 그렇습니다. 부분 도입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일단은 뭐 학점제가 시행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거든요. 예. 요소들도 있는데 뭐 이걸 완벽하게 갖춰야지만 된다 이렇게 따지면 뭐 10년이 지나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여러 요건 중에 부분이 충족되더라도 네. 우선은 시작을 하겠다 이런 의미고요. 네. 또 하나는 이 부분 도입의 의미를 뭐 연구 시범 학교만 하는 거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제 전체 학교가 다 가는 거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들이 맞고요. 네. 다만 제도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게 학점제가 가려고 그러면 이제 교육 과정도 좀 정비를 해야 되고 어떤 졸업 제도의 어떤 기준들도 좀 마련해야 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이런 어떤 제도적인 부분들은 한 2025년서부터 갈 수 있겠다 이런 어떤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3년 후인 2025년에는 전면 도입이 되니까 준비가 좀 잘 돼야 되는데 저는 이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대학교 때도 폐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너무 학생들이 수업을 이렇게 신청을 안 하는 경우 그 인원이 적으면 없어지는 과목이 생겼는데 어떤 과목은 수강을 많이 하고 어떤 과목은 수강을 적게 하고 그 수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뭐 지금처럼 뭐 25명이 모두 다 똑같이 들어가는 수업보다는 네. 조금은 이제 그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네. 좀 다과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이제 앞으로 교사풀을 얼마나 확보할 거냐 그렇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예. 특히 그 외부 강사와 학교 간 이제 전문가 간의 이제 학교 간의 매칭 서비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저는 또 특히 그 지금 대학이라든지 외부의 그 특정 분야의 그 전문성이 있는 단체와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데와 연계해서 강사풀을 좀 확보해야 한다. 근데 지금은 교원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교사와 협력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뭐 진로 교과의 일부의 경우에는 자격증이 없어도 뭐 수업이 진행될 수 있는 아마 이런 좀 유연한 시스템도 앞으로 좀 연구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절대평가 얘기는 뭡니까? 2025년에 절대평가한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예. 상대평가 시스템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서열화를 매겨서 이제 딱 뭐 1등부터 몇 등까지? 4% 안에 들어와야 네. 1등급이 나오는 시스템인 건데 소수의 학생들이 수강을 하는 경우에는 1등급 받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뭐 5명 듣는다면 전체 좋게 1등급 받기 어렵겠죠. 네, 예를 그리고 들어서. 유불리 때문에 이제 결국 예. 이것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절대 평가로 좀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요구가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사실 이미 내신 절대 평가 체제로 나가고 있거든요. 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될 부분인 건데 이 절대 평가 자체가 사실은 이 질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또 우리 선생님들의 어떤 전문성, 신뢰성 이런 게 또 함께 논의가 되어야 할 영역입니다. 다만 네. 지금도 13명 이하의 소인수 과목이라고 하는데요. 적은 소수 수요? 학생들이 듣는 예. 과목들은 그 석차 등급을 내지 않고 아. 있어요. 아마 이런 이제 유연한 시스템이 또 앞으로 같이 결합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평가하면 학력 수준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것도 걱정스러운데요. 학력을 이제 무엇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 순위를 매기는 학력이 네. 오히려 그동안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만들어내기도 했었죠. 교실 내에서 아이들과의 경쟁이 있다 보니까 예. 협력을 해야 되는데 뭐 숙제도 안 보여준다라든지 뭐 이제 뭐 이런 토의도 제대로 안 하는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앞으로 이제 절대평가로 가야지만 소위 이제 무엇을 얼마나 아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냐 이런 역량 중심 교육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자 여러분들이 막 글을 많이 주고 있어요. 9173번님이 이 교과목이 다 다른데 수능은 볼 수 있을까요?라고 하셨고요. 박경희님은 학부모로서는 조금 걱정스럽네요 하셨습니다. 결국 이게 사실 우리 교육이 대입하고 대학 입시하고 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대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게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우선은 뭐 학점제라고 해서 예. 그럼 뭐 완전 전면적으로 뭐 100가지 이상의 뭐 교과목을 다 듣는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네. 공통교육 과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다음 이제 일반 선택 교과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안고 들어가면서 나머지 진로라든지 교양이나 일부 과목들에 대해서 이제 열어가는 방식들이어서 네. 현행 대입 체제를 뭐 완전하게 다 뒤엎어 놓는 방식이다. 이런 불안감은 안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교교 학점제가 정착이 되면 이 학점제 때문에 대입 제도가 바뀔 가능성
교육 제도가 바뀔 가능성 이건 없을까요? 뭐 중장기적으로는 일단 좀 검토해봐야 할 영역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고교학점제라든지 대입 제도라든지 네. 고교체제 개편이라든지 절대평가, 소위 4세트 정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게 이제 잘 정합성이 좀 맞아가야 할 부분인 건데 네. 이런 내용들은 또 국민적인 합의와 예. 어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이제 이런 조직들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이제 충분히 논의가 돼서 미래교육 방향 속에서 고교학점제 갈 수 있는 길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고교교육 특히 공교육이 제 역할을 다 못한다는 비판도 많이 있잖아요. 만약에 고교학점제가 잘 정착이 된다면 우리 학교 모습 많이 달라질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까지 명문학교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명문학교요? 네, 이제 소위 스카이 대학교에 얼마나 많은 스카이캐슬, 네네네. 스카이 대학 거기에 얼마나 많은 학생이 갔냐 그런 명문학교다 이렇게 봤었잖아요. 근데 네. 이제는 교육 과정을 통해서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성장 스토리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냈느냐 예.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얼마나 많이 모아놨느냐 받았느냐보다는 어떤 학생들이 들어오든지 간에 그 학생들을 잘 성장시키는 잘 길러내는 학교가 정말 명문학교다. 그렇죠. 좋은 학교다. 이런 관점이 있었을 때 지금도 우리 고등학교에서 정말 몸부림치는 학교들 있거든요. 네. 이런 학교의 가치를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야, 교수님 얘기 들으니까 마지막이 좋은데요. 시간이 또 다 됐습니다. 다음에 한번 더 모시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학생이나 학부모들한테 이 말은 꼭 해주고 싶다. 있습니까? 저는 이제 진정한 공정성이란 뭘까? 예. 닭과 오리, 토끼, 펭귄이 있는데 예. 공정하게 평가해야 되니까 똑같이 다 나무에 올라가. 이거는 사실 공정한 게 아니죠. 각각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렇죠. 특성과 개성, 이런 걸 이제 존중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학생들을 다 국영수를 잘해야 되고 한 줄 세우게 하는 방식들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이 다양성과 포용성의 길을 열어가는데 고교학점제가 저는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자 학생 개인에 딱 맞는 맞춤 교육, 집에서 제대로 하기 어려운 진로 교육. 학생의 개성과 선택권이 보장되는 학교, 이건 뭐 제가 상상만 해도 너무 즐겁고요. 저희 학창 시절은 참 좀 괴로웠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런저런 우려가 있는 만큼 남은 기간 잘 보완해서 이 고교학점제가 잘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원대 김성천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모두를 위한 쉽고 맛있는 시사 MBC가 드리는 저녁 시사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평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박지훈